TV 시사제작국 우리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 속에 저희 천안TV가 무소속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천안TV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당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찾으시는데 어려우셨죠? 천안역이라 금방 찾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고요. 저는 공직으로 쭉 평생을 보내왔습니다. 네.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도 지냈고, 네. 또 행안부의 소청심사위원장도 했고요. 네.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퇴직하고는 배재대 석좌교수, 또 홍익대, 공주대, 지금은 침례신학대학교 특임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최민호입니다. 네. 행정력이 좀 탁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혹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세종시의 대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국민의힘이죠. 네, 국민의힘 세종시 총괄선대위원장님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얼마 전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본회의의 통과, 촉구 1인 시위를 하셨어요. 그랬죠. 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이 세워져야 하나요? 당연하죠. 지금 세종시에는 정부 부처가 44개가 이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나라 중앙 부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죠. 네. 그럼 행정부처가 다 와 있고, 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반수 이상이 와 있고. 네. 그런데 문제가 이제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출장이라든가 업무 효율성이, 정책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 모든 공무원들이 서울에 가서 국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차라리 국회 분원을 두어서 국회의원들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서로 국정을 논의하고 또 감시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여론인데 그걸 국회의원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셔서 지금 국회 분원이 이전되도록 확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좋은 점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행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바람에 정부 부처의 비효율 비용이 연간 2조 8천억에서 4조 원. 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는 2016년도에서 2019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공무원들 출장비가 917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국회로 가는 것보다 국회에서 우리 세종시로 오시는 것이 그럼 다른 지방에 있는 세종시 밑에 있는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도 서울까지 가시는 것보다는 세종시로 오는 게 시간상으로나 또는 업무 효율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죠. 그게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국가적으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되게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세종시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이 세워졌을 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제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은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수도를 이전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세종시 아파트 값이 2배를 뛰었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제 국회가 이전돼 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 경제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맞추는 거죠. 현재 우리 세종시가 2030년까지 앞으로 한 10년 남았지 않습니까? 확보돼야 할 물량이 아파트 한 1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년 1만 가구 이상씩 지금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데 국회 분원이 오면 아무래도 좀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 관계자들이 약 3천 내지 5천 명이 이전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공급 대책을 더 세워서 아파트를 더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네네. 뭐 그런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제도적인 부분으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세종시에서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네.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인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효과가 없었다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부동산 가격이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맞추는 것이 가격을 균형을 이루고 네. 안정화시키는 데 제일 도움이 되죠. 억지로 낮추거나 억지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번에 국민들이 깨닫지 않았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일련의 그럼 개발들이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라는 의문이 네. 사실은 증폭되고 있어요. 이래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법과 제도의 안정장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냥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네. 그러나 독과점 방지법이 있고 네. 여러 이제 우리가 공정거래에 관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죠. 네네. 그렇지만 저는 이 국가에서 폭리와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네. 그런 법적 조치는 해나가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라는 시장경제 원리라는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네. 그런 부분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원리를 따라가지만 네. 여기에서 안정장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세종시 국회 이사당이 개원되면 세종시나 혹은 우리 충남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 우리 충청 지역에 네. 어떤 위상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죠. 우리 충청 지역, 특히 세종이라고 하지만 네. 우리 행정 수도 또는 국회가 와 있는 그런 지역이다. 네. 라는 것으로 우리 충청 지역에 어떤 자부심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가 온다고 해서 국회만 와지는 건 아니죠. 네. 거기에 따른 각종 협회, 네네. 언론기관, 예. 국제기구, 또 각종 NGO, 국회와 관련된 가장 큰 게 언론기관이라고도 보여집니다만은 이런 기관이 오고요. 네. 국회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방문하는 연간 방문객들이 1년에 한 1만 내지 2만 명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충청 지역 전체의 지역 경제에도 네. 매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분산되면서 어느 정도 균형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예. 네, 그렇군요. 네, 이달 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안 세종시에 청와대 제2 집무실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어요. 네. 네. 그런데 줄여서 행복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행정가로서 행복도시 특별법이 세종시에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당연하죠. 우리 세종시라고 그러지만 네. 소위 법적으로는 예정지역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흔히들 이제 신도심 지역이죠. 신도시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전담으로 하는 네. 기구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이라든가 권한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예. 행정도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네. 저도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했습니다만 네네. 그러나 이 행복도시라는 것, 행정중심 복합도시, 소위 네. 신도시 지역, 네네. 이것은 이제 2030년까지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인구 50만을 우리가 목표로. 네.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이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도 완성된 지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지역들은 세종시로 이미 관리라든가 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권한이 다 이관이 돼 있죠. 네. 그래서 2030년도까지는 어쨌든 점점 축소되어 가는 것이지만 네. 그 법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떠들썩하죠. 대장동, 화천대유, 의뢰 신도시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개발을 끼고 여러 가지 특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진짜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종시에 혹시 부동산 미리미리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불신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치란 무엇인가요?
정치란 무엇인가? 네. 저는 옛날 공직을 처음 입문했을 때부터 네.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철학이 하나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국가에서 가장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특권과 폭리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유난히 자기 노력에 비해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든가 네. 또는 아무리 자본주의는 이제 자본을 축적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네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또 자기의 노력 이상으로 네네. 부가 축적되고 집중되는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의사회 국가도 아니죠. 그렇죠. 뭔가 잘못된.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이든 정치든 그런 특수, 네. 뭐 일부의 잘못된 좀 비정상적인 네. 특권과 폭리를 없애는 것이 저는 정치의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치인이 되신 거잖아요. 네.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도 이곳에 오다가 어느 분께서 정치는 사기꾼들이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요 마음 너무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정치는 사기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위원장님의 정치는 어떤 것일까,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흔히들 정치들이 이제 권력을 우리가 탐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뭐 그런 뭐 나쁜 이미지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그 나쁜 이미지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권모술수가 정치다. 그것이 본질인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정치를 다스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다스린다라는 뜻의 어원은 네. 다 살린다라는 뜻이래요. 네. 그렇다면 정치라는 것은 편을 짜서 싸워서 이기고 하는 그런 투쟁이나 그런 쟁취의 모습이 아니고 네. 어떤 사람이든 다 살리는 것,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다스리는 진정한 의미는 다 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그 정치인들에게 사실은 대통령 선거보다는 내년 6월 1일에 있을 지방 선거가 더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 우리 최민호 위원장님도 내년 선거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뭐 그렇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제가 대선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세종이라는 지역에 있지만 네. 어쨌든 정권 교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몰입을 해야 된다. 거기에 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최민호 위원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지방자치 시대에 세종시의 가장 큰 개선점이 무엇이고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세종시에서 쭉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요. 네. 세종시 현재의 정책들의 문제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세종 시민들은 다 느끼시는 거지만 교통 문제라든가 네. 또는 상가 공실 문제라든가 네, 네. 또 부동산 문제라든가 네. 또 이 신도심 지역하고 구도심 지역하고의 그런 불균형 문제라든가 네. 지금 세종시는 또 재정난까지도 지금 함께 고통을 겪고 예,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정책적인 측면이죠. 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다시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세종시를 이제까지 책임졌던 정책 책임자들, 네. 시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그분들에 대한 비난이 사실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난번 조사에 의하면 네. 뭐 세종시 의회는 청렴도 조사에서 네. 전국에서 가장 맨 하위권, 꼴찌였어요? 예, 4등을 네. 받고 있고 그리고 단체장군도 죄송한 얘기지만 네. 금년 상반기에 주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17개 시도 중에서 13위에 머무르고 있다. 아,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정책에 대한 지금 불만도 네. 쌓여 있고요.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 못하죠. 네. 그래서 정책과 정치 책임자, 정책 책임자들에 대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 또 그런 반응들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왜 그렇게 세종시는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았죠? 뭐 안정된 것도 있고 안정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지금 네. 아직도 세종시는 건설 중이죠. 아직도 아, 미완성의 네. 신도시입니다. 아, 미완성의 도시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시에 지금 대형 크레인들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공사 중인 도시. 계속 레미콘 네. 차, 뭐 트럭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발전적인 네. 그런 진취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30년에는 뭔가 이제 특별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탄생하는 도시가 되겠네요.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절로 네. 되는 건 아니겠죠.
노력을 하고 네. 거기에 책임 맡은 사람이 책임을 다해야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셔서 그런 책임을 다하는 한 일원이 되시고 싶으신 거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네. 걸로 답변을 대신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치를 이제 5글자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표현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5글자로 네, 이거죠. 네. 말하기 어렵지만 뭐 딱 네. 5글자네요. 네. 저는 정치는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스리는 것은 어떤 통치의 개념이거나 네. 지배의 개념이 아니고 다 살리는 것이다. 네. 약자든 어려운 사람이든 나를 반대했던 사람도 네. 다 살리는 것이다. 화합과 통합이 정치의 진모습이다라고 할 때 네. 정치는 다 살리는 것. 아우, 네. 다 아주 살리는 좋은 것이라고 말인데요. 생각합니다. 다 살린다는 거. 네. 요즘 국민들이 코로나 전국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 살린다면 우리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테고 또 세종시에 계신 분들도 더 행복한 그런 미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정권 교체를 뭐 열망을 하고 또 국민들께서 많이 절망하고 있는 것이 이게 다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편만 살린다. 그리고 갈등이죠. 아까도 갈등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권과 폭리가 눈에 보인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사회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해 있고 네. 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좋은 분들이 다스리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네. 네,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막론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천안에 아주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네. 그 형수님께서 코로나로 자꾸 하셨어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코로나 걸리고 그리고 병원을 헤매다가 3일 만에 자꾸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 선배님도 확진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 그 초상집에 가 보니까 뭐 망자도 지금 볼 수도 없고 상주도 그렇고 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모양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게 비단 우리 선배님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누구든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이 코로나 전국을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네. 않았고 내년은 곧 연시니까 내년엔 좀 희망찬 네. 그런 새해가 되기를 또 행복이 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행정가로서 경험이 빛나는 멋진 정치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작의 세상, 마케팅 정치의 시대.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그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들이 진짜일까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국민이 유권자가 진실을 바로 볼 때 우리 후손의 미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살게 되겠죠.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